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빈입니다. 지금 저는 베이징 모터쇼에 나와 있는데요, 국내 출시를 확정 지어놓은 지커 전시관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볼 차량은 바로 7X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지커가 처음 들어오고 나서 가장 처음 출시를 하겠다고 한 차량이 바로 요 7X 차량이죠. 지커가 뭐 가장 아래급 트림이 5,300만 원이고 최고 트림이 6,300만 원이다, 이런 얘기들이 기정사실화처럼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문이 과연 진짠지, 그리고 정말 국내에는 언제쯤 출시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좀 생소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지커라는 브랜드는 지리 브랜드 내에서도 고급화되어 있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자동차가 있고 그 위로 제네시스가 있듯이 지리자동차도 있고 그 위로 지커라는 브랜드가 있는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 지커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 인지도도 상당히 그 고급화되어 있는 브랜드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길거리에 돌아다니다 보면 지커 7X가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지커에는 자율주행이 또 들어가잖아요. 저 위쪽으로 보면 저 라이다 센서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요 초록색 라인이 바로 자율주행을 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주행하다가 요렇게 초록색 불이 들어오는 거는 이 차가 자율주행 중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도대체 지커가 어떻게 자율주행을 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요 안에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토르칩을 박아가지고 그걸로 자율주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지금 중국에서는 이 토르칩을 가지고 자율주행을 해내고 있는 브랜드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요 토르칩이 탑재된 지커가 들어오면 좋겠는데, 주행보조 법규들 뭐 요런 것들 때문에 저 라이다 센서나 이런 것들까지는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레이더 센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에는 일반적인 주행보조, 그러니까 차로 중앙유지랑 차로 변경 정도, 요 정도까지만 지원하는 수준으로 나오고, 중국에서처럼 정말 내가 앞에만 쳐다보고 있으면 알아서 자동차가 주행을 하는 요런 자율주행까지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그런 것들은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측면에서 보면 이 차량이 생각보다 꽤 큰 차량이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장 재원이 한 4,800mm에 가까운 차량이기 때문에 중형급 정도에 해당하는 SUV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디자인이 유려하고 둥글둥글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좀 특징 중에 하나예요. 앞에서부터 보면 요 팬더 라인도 굉장히 두툼하고 동글동글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심지어 이 디필러 쪽은 약간 쿠페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도록 잘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도 이 뒤쪽 팬더에 볼륨감을 줘서 이 차량이 조금 더 빵빵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잘 살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쪽에서 보면은 뒤쪽에 휠이 265, 455R 20인치 휠, 이런 식으로 휠 사이즈가 구성이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가변 제어 서스펜션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최고 사양에서는 에어 서스펜션까지 지원을 한다는 거, 이런 것들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다른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지커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문이잖아요. 근데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기본 트림에 해당하는 차량은 자동문까지는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손을 넣고 이렇게 잡는 모션만 주더라도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이런 식으로 딱 넣으면 이렇게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거, 이런 거는 되게 좋네요. 그리고 열었다가 고스트도어 클로징은 안 되네. 그런 거는 안 되는데, 문이 어쨌든 열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잠깐 보면요, 뒤쪽에서 또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 위쪽으로 히든 타입의 와이퍼가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고요. 뒤쪽 디자인이 전반적으로 SUV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넓은 느낌을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도 열어서 보면요, 전동 트렁크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중형급의 해당하는 만큼 트렁크 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정말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V12 기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2200W까지 된다고 하니까 어지간한 전열기구도 사용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돼야지 2열 전동 리클라이닝도 들어가 있고 말이야. 아니, 너무 좋은데? 심지어 지금 여기 보면 이 디테일한 것도 살려놨어. 이 부분이 약간 붕 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요 합판 같은 걸 하나 달아서 그런 갭이 없게 느껴지도록 그런 식으로도 만들어 놨네요. 그리고 뒤쪽에 제가 한번 누워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누워보자. 차박이 가능한가? 이 2열까지 쭉 누웠을 때 상당한 공간을 보여줍니다. 아이고, 괜찮은데? 차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그런데 2열 시트가 약간 위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평탄화 작업이 따로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엄청나게 큰 공간은 아닌데, 요 아래쪽으로 요만한 공간도 있고, 요 안쪽으로도 이렇게 얕은 공간이 있게 딱 만들어 놨네요. 그냥 요 정도면은 충분히 수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도 잠깐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들어와서 보면요, 보통 이제 지커라고 하면은 지리 브랜드 내에서도 고급화되어 있는 그런 브랜드잖아요. 그런 만큼 실내 인테리어 재질은 기본형이라고 하더라도 꽤나 많이 신경 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바로 요 16인치짜리 대형 디스플레이죠. 이 디스플레이가 잠깐만, 이거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데? 이거 이렇게도 볼 수가 있구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전부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차량의 형태가 뭐 SUV나 세단 뭐 이런 것들도 전부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어라운드 뷰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60Hz 정도 되는 주사율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모션을 줄 때도 상당히 부드러운 그런 모습도 보여줘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배터리가 59% 정도 차 있다고 하는데 눌러보면 453km를 주행이 가능하대요. 근데 이거는 CLTC 중국 인증 기준이니까 이렇게 주행 가는 거리가 높게 나온 거고, 실제로 국내에 들어와서 인증을 받을 때는 이것보다는 조금 낮게 나올 수는 있어요. 이제 중국 브랜드가 오디오나 이런 거에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지커 사운드라 그래서 앞에 스피커부터 해서 A필러나 뭐 천장까지 스피커가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 기본적인 버튼류 뭐 이런 것들도 남아있고, 여기에 스마트폰 충전도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요. 이쪽으로 보면 뭐 컵홀더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들어가 있고, 수납 공간도 여기에 뭐 27W짜리 60W짜리 이렇게 PD 충전기도 딱 마련해 놨네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살짝 마음에 드는 거는 이 위쪽으로 글라스루프가 크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선쉐이드가 달려 있다라는 게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차량에 앉아 있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시트가 상당히 괜찮네요. 지금 이 지커 7X에 들어가 있는 시트는 굉장히 탄탄하게 몸을 받쳐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시트입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에 보통 하판이 짧으면 이제 체중을 엉덩이 쪽으로 많이 받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허벅지 받는 부분을 길게 하는 이런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만족스러운데? 그리고 2열도 잠깐만 타보도록 할게요. 지커 7X 2열에도 타봤는데요, 여기 보면 2열에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도 오른쪽 뒷좌석에 이렇게 보도록 만들어 놨네요. 기본적으로 한 14인치 정도 돼 보이는 사이즈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게임 같은 것도 하고 TV라든지 OTT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 뒷좌석의 공간이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제가 딱 앉았을 때도 레그룸이 주먹 한 3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성을 보여주고요. 앞좌석을 조금만 당기면 약간 이제 다리를 꼬고 갈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실내 공간이 꽤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뒷좌석에도 이렇게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도 이런 식으로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어서 허벅지 받침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그리고 깨알 같은 디테일 중에 하나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2열 뒷좌석에는 카시트를 장착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이 아이소픽스를 따로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이 아이소픽스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이물질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끼게 돼요. 근데 이물질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커버를 또 하나 마련해 놨어. 아까 1열에서 센터 콘솔에 이 수납함을 열었을 때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여기 뒤에 보면 냉장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하 6도부터 50도까지 지원하는 요 냉온장고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요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냉장고가 나옵니다. 오, 약간 시원해. 여기다가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기본형 트림이라고 생각이 드는 정도로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게 국내에 얼마에 출시가 되고 언제 나오냐 이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뇌피셜로 말씀드리기보다 여기 현장에 있는 담당 직원분을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이제 지커 한국 담당자분을 모셨는데 자기소개 한 번만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커 코리아 진보한입니다. 지커 유튜브에서도 제가 네. 뵀었는데 이것저것 설명을 굉장히 한국어로 잘 해주시더라고요. 중국에서 지커 브랜드가 한국에 런칭하고 나서 7X가 제일 먼저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커 7X가 한국에 출시될 때 몇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아마 세 트림으로 출시할 겁니다. 하나는 스탠다드, 하나는 롱레인지, 마지막에는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서 스탠다드는 75도 LFP 배터리 들어가 있고요. 롱레인지하고 퍼포먼스는 100kW NCM 배터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트림이 한국에 출시가 될 때 대략 어느 정도의 가격대로 출시가 될까요? 5천만 원이 넘는다, 막 6천만 원이 넘는다, 뭐 이런 얘기를 봤었거든요. 사실 저도 이 뉴스 봤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지금 지커 코리아 재무팀이 지금 분산을 열심히 사오고 있거든요. 더 착한 가격, 더 합리적인 가격을 위해서 지금 분산을 열심히 사오다 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한국인인 거죠? 명예 한국인. 여기 한국인.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자율주행 좀 어떻게 좀. 여러분 저보다 더 알고 계시지만 지금 한국에서 자율주행 법규가 안 풀려졌나요? 그래서 이거 라이다 탑재해봐자 많이 가격을 올리고 그러면은 차라리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하는 것도 낫다고 생각해서 지금 라이다는 없어더라도 지금 한국에서 제일 좋은 레벨 2 주행 수준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7X 다음에
이런 차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런 차가 있을까요?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SUV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국 분들도 SUV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X5 같은 차는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네네. 그 세그멘트 마찬가지로 지코도 있습니다. 8X라는 차도 있고요. 그래서 이 8X라는 차는 나중에 한국에 출시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그리고 한국에 출시되면 좋을 것 같은 자동차 8X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주일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차거든요. 그래서 요 8X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앞에 이 전면부 모습은 준대형 SUV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헤드램프에도 보면 이 자율주행을 하고 있다라는 요 초록색 불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이제는 이 자율주행이 기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중국에서는 차를 못 타는 지경에 이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 그릴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모델, 퍼포먼스 모델하고 일반 모델하고 약간 다릅니다. 퍼포먼스 모델은 이렇게 블랙으로 들어가고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크롬 무늬가 들어가는 그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들이 좀 있고, 이 차량은 지커에서 말하기로는 슈퍼 하이브리드라고는 하는데 이 바닥 부분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가 70kWh 정도가 들어가 있고 앞쪽에는 2.0L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엔진 출력만 한 270마력 정도가 나오고 3개의 모터를 합쳐서 1300마력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2.9초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엔진이 이제 배터리를 채우는데 주행을 하면서 0%에서 100%까지 딱 1시간 반 만에 전부 다 채울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휠부터 보면요, 여기 보면 이제 22인치 휠이 들어가 있죠. 안쪽으로 보면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담당자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동차를 팔려면 에어 서스펜션은 정말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기능도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문 열면, 잠깐만, 이거 설마 사람을 치진 않겠지? 제가 한번 옆에 서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열면 사람이 있다는 걸 딱 인식하고 여기서 멈추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도 보면요, 퍼포먼스 모델이라서 뒤쪽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살짝 다른 편입니다. 아래쪽으로 봤을 때 디퓨저라든지 이런 것들도 훨씬 더 과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테일램프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앞쪽에서 봤던 그 디귿자 형태의 디자인도 그대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트렁크도 한번 열어서 보면요, 전동 트렁크 당연히 들어가 있고, 아니 트렁크 공간이 진짜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준대형 SUV인 만큼 전장이 한 5m 정도가 되다 보니까 확실히 트렁크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넓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에어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쪽 트렁크 높이 조절, 앞쪽에 2열 시트를 조절하는 기능,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내가 진짜 궁금한데 안쪽에도 한번 잠깐 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내에 타서 보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 아무래도 7X보다 한 급 더 높은 준대형 SUV이면서 가격대가 조금 있다 보니까 실내에 있는 이 대부분의 것들이 다 가죽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도 가죽으로 돼 있고, 여기는 약간 카본 무늬도 들어가 있고, 이 손에 닿는 대부분의 것들이 전부 다 가죽이면서 이런 식으로 색깔 스티칭도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시트의 재질이라든지 아니면 시트 착좌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비싼 자동차라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게 정말 많아요. 스피커도 네임 브랜드를 넣어놨어요. 보통 네임 브랜드를 볼 수 있는 게 벤틀리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스피커 브랜드거든요. 근데 저 네임을 넣어놨어. 그리고 저기 보면 저 리클라이닝을 조절하는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약간 고급스럽게 깎아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통풍 뭐 이런 거는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배터리 69% 정도 차 있을 때 150km 주행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 차는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뭐 크게 불편하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딱히 없는 것 같죠. 그리고 여기 보면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서스펜션의 컴포트함을 조절하는 거라든지 높이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전부 이 만듦새나 이런 것들이 진짜 괜찮게 나왔어. 아니 너무 괜찮은데? 2열도 잠깐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일단 이 공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합니다. 어지간하면 이런 말 안 하는데 진짜 너무 괜찮네, 차가. 아니 차가 너무 괜찮아. 앞으로 이제 다리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넓게 나와 있고, 이 전폭 자체가 큰 차량이다 보니까 3명이 2열에 앉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넉넉하게 자리를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뒤쪽에서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2열 좌석도 리클라이닝이라든지 통풍 시트라든지 이런 편의 옵션들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만족스러운 것들 중에 하나는 뒤쪽에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위쪽으로도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크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시트를 조절하는 기능이라든지 충전선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는 당연히 냉장고 들어가 있죠. 7X보다 훨씬 더 큰 냉장고가 들어가 있어요. 옵션에 대해서는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트라이 모터를 가지고 있고 이런 옵션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으면서 준 대형 사이즈에다가는 요 8X가 지금 현재 중국에서 어느 정도 가격대냐 라고 물어봤더니 요 퍼포먼스 차량 한 9천만
원대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봐봐요. 트라이 모터 들어가고 제로백 2.9초에 엔진 들어가 있고 EREV에다가 옵션 다 들어가 있고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고 2열 뒷좌석도 이렇게 리클라이닝 전동 시트,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는데 심지어 차 크기가 중대형 사이즈인데 가격이 9천만 원이야. 이 정도면은 한국 들어와도 사람들이 구매할 것 같지 않아요? 네, 오늘 이렇게 베이징 오토쇼에서 지커 브랜드가 어떠한 자동차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에 돌고 있는 이 소문들이 진짜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지커 브랜드가 한국에 공식적으로 런칭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정말 정확한 정보들, 가격 이런 것들을 한번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지커 브랜드 내에서 이 차는 정말 갖고 싶다 라고 하는 차는 어떤 차인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